서울은요 남자도 여자도 경쟁의 과잉 시장이야. 그러니까 마치 성취는 쌓이는데 성취감은 없는 거죠. 빈 껍데기 같은 느낌? 그렇다고 나를 낮출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대표님, 네. 얼마 전에 저희 그 통영의원분 결혼하셨다고. 그 얘기 들으셨구나.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여자분이 한 28살 정도 됐고 통영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순간 동부이촌동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부이촌동 사는 대기업 다니는 남성분하고 6개월 정도 교제를 하더니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가 엄청 이뻤나 보네요. 진짜 장난 아니게 몸매가 좋았나 보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요 뭐 압구정, 강남 뭐 이런 데만 가도요 사실 스펙 좋고 예쁜 여자들 많거든요. 그런데도 동부이촌동 사는 이 남자분이 통영 여자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통영에 사는 지방 여자가 어떻게 동부이촌동의 사모님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구조적 비밀을 낱낱이 제가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서울 연애는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요? 이거 제가 요새 매칭 회의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 진짜 서울은요 스펙의 과잉 시장이야. 점점점 이게 강해지고 있는데요. 고스펙 너무 많아요. 예전에 연봉 1억은요 진짜 한 1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1억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면요 연봉, 집, 부모 배경 이거는 그냥 물론 기본값이고요. 연애는 검증 게임이 됩니다. 이번에 결혼한 그 남자분은요 소개팅만 한 20번 넘게 했어요. 왜냐면 스펙이 좋으니까 여자들 소개할 때마다 여자들이 그냥 다 만난다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여자분들한테 저희가 동부이촌동 살아요 그러면 자가예요 전세예요? 이거부터 이제 물어보시고요. 과장이었거든요 그분이. 과장이라고 하면 부장은 그럼 언제쯤 될까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검증, 비교, 평가 이게 반복이지.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만나면서 느꼈겠죠. 근데 결혼해서이면 조건 확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균형이에요. 봐봐. 이 동부이촌동의 과장님은요. 회사에서 매일같이 실적 압박에 시달려. 평가받고. 근데 연애를 하러 나갔는데 분명히 내 조건을 듣고 나왔는데 또 물어보잖아. 이거는 연애가 아니라 야근의 연장선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만 만남하지 않고 주변 소개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감점인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제2의 직장처럼 느껴지더래요. 근데 서울 여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서울은요 남자도 여자도 경쟁의 과잉 시장이야. 예쁜 여자, 잘 버는 여자, 집 잘 사는 여자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은근히 흔하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구조 안에서 김 과장은 늘 평가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는 김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사는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서울 남자의 정서적 영양실조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영양실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세다고 얘기하지만 직접 상담을 해서 들어보잖아요. 배는 불러 돈은 버니까. 근데 마음이 좀 허하고 고픈 거야. 그러니까 서울 고스펙의 남자들은 경제적으로 풍족은 해요. 근데 정서적으로는 매우 지쳐있고 굶주려 있어요. 어떤 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함에 달아버린 성취라 그래서 연봉도 올리고 책임도 지고 자리도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김 과장이 서울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결국 성취는 쌓이는데 성취감은 없는 거죠. 빈 껍데기 같은 느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한테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준 적이 한 명도 없대. 이 남자분이 원하는 거는요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더 잘 버는 배우자도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내가 쉴 수 있는 편안한 여자. 그러니까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미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방 여자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지방 여자를 만나냐. 근데 이제 여자분이 워낙 성향이 좋고 하니까 한번 만나봐라. 나이 차이도 꽤 있고 하니까 여자가 좀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자분이 오늘 너무 많이 힘드셨죠? 피곤해 보이시네요 하면서 바카스를 하나 주더래요. 근데 만나면서 이렇게 바카스 주는 여자 처음 봤대. 그래서 이 남자가 나의 과거와 현재의 노력을 이 여자가 알아주구나. 만나면서 점점 그걸 느낀 거야. 결국에는 그 정서적 결핍을 채워준 거죠. 세 번째입니다. 연봉 1억의 상대 가치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면요. 왜 김 과장님이 통영 여자로 결정을 했는지 핵심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영상에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 제가 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누르시지 않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봐주세요. 그 핵심 이유가 뭐냐.
1억이냐. 서울에서 연봉 1억은요. 상위 7% 이내의 고소득 구간이야.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주변 환경. 내 옆에는요, 더 잘 버는 애들이 있어. 2억, 3억. 전문직, 그리고 부모 찬스, 금수저들.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거든요. 근데 지방의 연봉 1억은 어때요? 엄청 큰 돈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토경 여자분한테 연봉 1억이라고 했을 때, 저를 그런 남자를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제가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지방에서는 연봉 1억이요. 삶의 체급을 바꿔버려요. 주거비, 생활비 구조가 가볍잖아. 그러니까 같은 1억이라도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완전 성공의 상징으로. 그래서 이거를 김 과장이 이제 느끼게 됐겠죠. 이 느끼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봉 얘기하다가 세금 떼고 한 요 정도 된다 했더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냐 이러면서 여자가 너무 멋지다고 계속 해주더래.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당연했던 게 토경 여자한테는 어때요? 업적이 된 거야. 박수 받을 만한. 근데 이게 당연히 박수 받을 만한 업적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못 받아본 거지. 경쟁 사회에서는요. 근데 이거는요. 그 여자분이 지방에 있어서 기준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남자의 가치를요. 온전히 비교 없이 봐주는 거야. 이 남자 자체만으로. 봐봐. 우리 서울 강남에 가면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 너무 많죠. 서울에서는 이런 차를 봐도 어때? 벤틀리 또 지나가네. 뭐 이렇게 되는데 지방에서 벤틀리 보잖아. 어떨 것 같아요? 벤틀리 자체로만 아주 그냥 인정받죠. 결국 사람은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경 여자분은 김 과장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고 크게 알아본 유능한 어떻게 보면 투자자였던 거지. 네 번째입니다. 이동성이 만든 결혼 치트키입니다. 동부이천동 사모님이 되신 그 여자분 단순히 예뻐서 그 자리에 갔을까요? 그럼 뭐예요? 핵심은요. 이동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장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냉정하게 제가 이제 결혼 전문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이분이 통영에만 있었어? 이런 남자 만났을까? 못 만나. 그냥 통영에 있는 평범한 남자를 만났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귀찮음을 무릅써서라도 서울로 올라왔어. 좋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정서적 쉼터를 원하는 서울 고스펙 남자들한테 희소자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결국 서울로 가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단순히 머릿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문제야. 서울은요. 지방보다 아무래도 고스펙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런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는요. 나를 존중해주는 여자. 근데 서울 연애시장에서는 점점점 이게 희귀해 갑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통영에 젊고 이쁘고 어린 여자가 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 거기다 여자가 막 주말마다 오고 남자한테 맞춰. 싫다고 할 남자가 누가 있겠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왕복 8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저희도 이렇게 지방 여성분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부산도 있고 뭐 강주도 있고 많아요. 진짜 괜찮은 남자야. 근데 원하는 거는 서울 쪽에 있는 남자의 스펙을 원하면서 지역은 또 그쪽 지역만 해달래. 그럼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상대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그 고생을 감수하고 와서 어때요? 결국에는 보금자리를 찾았잖아. 똑똑한 거죠. 중요한 거는 단 하나예요. 내 가치가 드러나는 시장이 어디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충분히 괜찮은데도 계속 선택을 못 받고 있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바꿀 게 아니라 시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동부이천동의 김 과장님은요. 단순히 통영 여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평생을 나를 이렇게 피말리게 했던 이 면접을요. 이거를 한 번에 끝내줄 인생 파트너, 정서적 안정자를 만난 거고요. 남자는요.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도 결국에는 성과표가 필요 없는 평온하고 편안한 그런 자리를 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어디 지방 살잖아요. 뭐 어디 멀리 살잖아요. 그렇다고 나를 낮출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문제는요. 매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시장일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혼은요. 이젠 전략적으로 사랑 이전에 내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시장인지 이거를 찾는 게임인 거죠. 지금 만약에 나도 결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찾아오시긴 해야겠죠. 그게 바로 한방언님 저입니다.